지금 아직 1주택자인데 지금 고금리 기조 상황에서 향후 포지션을 다주택으로 가는 게 맞을까라는 질문 요 부분인데 요거는 우리 정보현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김대중 교수님하고 한 분씩 의견들 각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뭐 집이 그 한 채만 있으면 나는 다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두 채 이상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 집이 이제 실거주 주택이 한 채 있는 상황 이후에도 나는 뭐 가치 저장의 수단이든 아니면 향후에 어떤 그 자녀분들이나 그런 이제 그 내 집 마련에 대한 그 자산 이전에 대한 계획까지 염두하셔서 2주택 이상 취득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단 뭐 긍정적인 의견은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부동산이라는 공간이나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서 또 하나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것이 시간을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왕이면 타이밍을 좀 맞출 수 있으면 좋겠죠. 당장에 내가 무주택이어서 그 주거를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라면은 기다릴 수가 없겠지만은 1주택이 있는 상황이면은 이왕 시기를 좀 저울질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아직 지나지 않은 미래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이제 말씀을 좀 올렸던 대로 저는 좀 더 우호적인 매입 타이밍으로 오는 것 같고요. 이게 1차적으로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사견은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일단 좀 거시적인 경제 환경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그 전 세계적인 어떤 인플레 이슈가 해소되는 그 시점이랑 그 금리가 변동하는 이런 구간, 그러니까 사실 저금리라서 무조건 자산시장 가격 상승이 좋고 고금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좀 양분화된 사고보다는 지금 일단 저금리든 고금리든 이것보다는 이게 변동하는 구간 한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사결정이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해소되는 그 적정 레벨을 찾아가는 시점, 그 전에는 한번 용단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게 방망이 좀 짧게 잡으면 내년에 한번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반대다. 1주택자면 주택을 취득하는 건 반대인데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5대 5입니다. 50% 반은 집이 있고 반은 집이 없는 상황인데 주택에 지금 종부세가 너무 과도합니다. 저도 뭐 세무사님께 아까 여쭤봤지만 아파트가 2개 있는데 종부세가 1년에 2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제 제가 교수 월급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세금으로 소득에 뭐 2천만 원에서 어떻게 내겠습니까? 재산세가 1년에 한 500만 원 나오는 데다가 종부세가 작년부터 2천만 원씩 나왔어요. 아파트 2개 있으면 지금 종부세 2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정말 너무 과도해서 이거 팔려니까 이제 양도세가 한 1, 2억 정도 나오고 종부세를 가지고 있으려니 종부세가 1년에 2천만 원 나오니까 저도 진짜 궁금해요. 세무사님한테 이거 하나를 팔아야 되는지 이 종부세를 들고 있어 내면서 버텨야 되는지. 그래서 결론은 집이 1주택자인 분들은 저는 안 사는 게 좋겠다. 이 종부세가 너무 과도하게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아파트 청약 통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강동구나 위례나 아파트 당첨되면 한 10억 정도 남습니다. 보통 이제 강동구나 위례가 올 연말과 내년에 계속 분양을 하는데요. 그 특별 분양, 뭐 결혼을 했거나 자녀의 특별 분양은 보통 차액이 한 7억에서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으로 당첨받는 것이 가장 크게 돈을 버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특례가 한 10년 정도 넣어야 되고 일반 분양은 20년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18세가 넘으면 꼭 매달 10만 원씩 청약 통장을 넣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 결론은 1주택자는 추가 매입하는 것은 일단 절대 말린다. 일단 종부세, 우리나라는 재산세와 보유세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좀 반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택자들 그 건물이나 빌딩 투자하는 거는 뭐 어떻습니까?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마이크 좀 드려볼까요? 1주택자 분들이 일반적으로 건물 투자하실 때 물론 자금이 상황이 괜찮으시고 꼬마 빌딩의 투자에 이미 계획이 있으시다는 전제하에만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근생 건물 취득하는 데는 당연히 건물이 메리트가 있다라면 당연히 뭐 사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으시겠죠. 근데 지금 포인트는 1주택자 관련된 포인트다 보니까 1주택자이신데 상가주택 또는 주택 건물을 사서 내가 뭐 또 여기 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임대를 준다든지 아니면 부수고
다시 지어서 개발을 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건 취득할 때 내가 이주택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서울은 다 해당이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제 이주택자가 되면 또 8%로 취득세가 올라가잖아요. 취득세 자체도 뭐 건물 가액에 따라서 그게 정말 차이가 클 수도 있거든요. 똑같이 내야 되는 세금을 2배 낼 필요는 또 없게 되고, 그리고 주택 건물의 포인트는 취득세도 취득세인데 일단 대출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액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 다르지만 고가로 갈수록은 아예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택이 섞여 있을 때는 이런 감정평가 금액도 일반 근생 건물보다는 조금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꼬마 빌딩을 매입해서 운영을 해야겠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건물을 이게 또 주택 형태다 이걸 매입을 해서 다시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도 거래를 하는 입장이지만 주택이 포함되어 있으면 일단은 좀 피하시는 게 나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도인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다주택자다 그럴 경우에는 같이 협의를 통해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상가로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매수인은 꾀할 수가 있고요. 매도인은 다주택자에서 이제 탈출할 수 있는 뭐 지금은 아직 유예를 해주고 있어서 괜찮긴 한데 이런 방안은 괜찮고, 근데 매도인이 반대로 1주택자다 이제 혜택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거래는 아무래도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다주택자가 되는 건 저도 조금 찬성은 하지 않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기에 대해서 더 코멘트를 드리면 저는 이런 경우에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는 게 좀 적격이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셔서 이제 멸실된 입주권, 그 철거가 돼버린 상태에서 입주권 취득하시거나 하면 이게 종부세 안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나서 입주권 먼저 양도한다라고 하면 양도세 이제 그거 팔고 주택 양도하실 때는 또 기본세율로 파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허가 건물이라던가 뭐 이런 건 사실 주택에 들어가니까 취득세 혜택만 있는데 도로나 뭐 그 땅만 가지신 경우에도 재개발은 또 입주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 좀 활용하시면 다주택자가 안 되면서 조금 투자 가치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잠시 짧게 그 약간의 오해가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그 제가 다주택자를 옹호하거나 그 무슨 건설사 대변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금융사에서 부동산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데, 제가 집이 한 채 있는데도 이제 추가로 2주택을 하는 포지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드렸던 이유는, 일단 거주주택 외에 그러면 이때부터는 투자 자산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다양한 투자 자산이 있습니다.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금융상품도 있고 이 중에 부동산도 있고 이 중에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고 한 건데, 여기서 만약에 나는 주택을 가장 선호하고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고 혹시나 이제 가게가 이렇게 뭐 분화되거나 했을 때 실거주 잠재 수요가 있다라고 해서 수요가 있으신 분들은 굳이 뭐 이거를 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아까 강조를 좀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 거래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적긴 하지만 어쨌든 심리적으로 한 15에서 20% 많게는 30%까지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참여자들이 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물도 나오고 있고. 그럼 여기서 내년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대기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가격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우호적으로 좀 시장이 좀 펼쳐지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괜찮다는 가격대에 좀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용단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